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형식은 합법이지만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헌법 조항과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즉 대통령이 단독으로 3명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권자로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그 대통령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즉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라 해도 경력 요건만 충족하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과 맥락, 즉 이해충돌과 신뢰훼손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 물론 재판관이 된 이상 사건을 직접 수임하진 않겠죠. 그러나 과거 대통령을 위해 법률적으로 싸웠던 인물이 이제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예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소추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헌법상 사법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문성.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다는 건 그만큼 헌법소송과 권한쟁의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최고법회석 기관에 실력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상권분립 시스템.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지만 국회와 대법원도 각 3인을 추천합니다. 즉 헌법 제111조가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내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재판관의 양심과 독립성.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편향된 판결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공정성 훼손입니다. 설령 재판관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그 사람이 공정한가? 라는 신뢰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특정 인물이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면 그 판단은 과연 다른 사건과 같을 수 있을까요? 둘째, 법치주의의 상징성 훼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률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자리에 권력과 밀접한 인물을 앉힌다면 법치주의의 형식은 남고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논란의 지속입니다. 이러한 임명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이 붙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은 단지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룰이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심판하는 재판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변호한 인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법과 정치 사이의 민감한 균열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의 헌법적 물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